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UC 샌디에고에서 갓 박사를 마치고 마친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를 통한 폐염증으로의 약물 전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간단하게 인트로를 조금 드릴 건데요.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능성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폐염증으로의 약물 전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하였는지, 세포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요약과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먼저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세포라든지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노 입자에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물을 직접 이렇게 감싼다든지 해가지고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면은 그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세포가 어떤 타겟하는 세포랑 아주 잘 인터랙션을 한다, 그쪽에 잘 가서 달라붙는다,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코팅된 나노 입자들도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이오미메틱한 방법으로 타겟팅을 하는 테크놀로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례 예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적혈구 세포막인데요. 적혈구에 있는 세포막을 수거를 해가지고 나노 입자를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적혈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내를 순환을 할 때 저희 몸에서 보기에는 이게 적혈구로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제거가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혈소판 세포막인데요.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혈소판들이 자연적으로 그 동맥경화에 타겟팅이 돼가지고 그쪽에 쌓이는 형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혈소판 세포막을 그대로 수거를 해서 나노 입자에 코팅을 하게 되면은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여 동맥경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의 특징 및 장점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자 거기에 기능성을 추가를 하는 연구들이 선행이 되었는데요. 기능성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의 예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리간드의 화학적 접합을 통한 세포막의 기능성화가 있겠고 그리고 또는 리간드의 지질 삽입을 통한 세포막의 기능성화 이런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예시들은 모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더 그 기능성을 추가를 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그 표면 단백질을 데코레이션 나노 입자에다가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의 생합성 경로와 기적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세포막 단백질의 정상적인 발현을 통해 세포막 삽입 방향과 단백질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세포막 단백질도 나노 입자 기능성화에 사용이 가능하고 퀄리티 컨트롤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전자 조작된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포막을 수확할 수 있고 QC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폐염증으로의 약물 전달, 이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폐염증으로의 약물 전달을 하였는지 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우 간단하게 염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 대충 염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형식상 염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해로운 외부 자극에 대한 일차적 면역 반응이고요. 만성적인 염증은 동맥경화, 관절염, 암 등의 여러 질병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염증을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도한 염증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회복을 저해하기 때문에 빠르게 염증을 이제 해소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으로서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1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줄여서 VCAM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염증 있는 내피세포에서 이 VCAM1이라는 단백질이 과다 발현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 염증 있는 내피세포들이 VCAM1을 과다 발현을 하는 이유는 백혈구를 염증 있는 세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이제 Very Late Antigen 4 또는 VLA4라고 말하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리간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VLA4는 두 개의 서브 유닛, 알파4와 베타1의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동시에 협업을 했을 때만 이 VCAM1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LA4와 VCAM1의 인터랙션은 염증이 있는 세포를 타겟팅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와일드 타입 셀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베타1과 알파4 서브 유닛을 모두 발현을 하게끔 항시 발현을 하게끔 BLA4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된 세포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세포막을 수확을 한 다음에 약물이 로딩된 나노 입자를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주사를 시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폐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폐 염증으로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적되고 거기서 이제 약물을 릴리스를 하게 되고 거기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본 연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선택한 그 호스트 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베타1이 그 발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VLA4 전체를 다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알파4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제 그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베타1은 있는데 알파4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전자 조작 후에는 이제 베타1과 알파4 모두가 발현이 돼서 이제 유전자 조작된 세포는 VLA4를 정상적으로 항시 발현을 한 세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세포막을 수확을 해서 나노 입자에 코팅시켜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노 입자 캐릭터리제이션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거는 TEM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어와 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더 나아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기와 제타 포텐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PLG의 코어, 그러니까 세포막이 코팅되지 않는 코어 같은 경우에는 160 나노미터 정도인데 코팅된 후는 10 나노미터 정도가 증가한 170 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도 그렇고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 이제 앞으로는 VLA 나노 입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것 모두 다 이제 170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타 포텐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의 제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팅 후에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제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세포막의 제타 포텐셜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그 세포막이 정상적으로 코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팅된 나노 입자에서 알파4와 베타1이 모두 보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스턴 블롯을 하였는데요.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에서는 그 세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베타1만 있었던 반면에 VLA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4와 베타1 둘 다 확인이 되었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주 이상 안정적으로 이 나노 입자들이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적으로 VCAM1, 즉
염증 있는 세포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포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제 세 가지의 대조군과 한 가지의 실험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와 정상 세포, 그리고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와 염증이 있는 세포, 그리고 VLA 나노 입자와 염증이 없는 세포, VLA 나노 입자와 염증이 있는 세포.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때만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어떤 조합이든 간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조합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특이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실험은 인공적으로 발현된 위캠1 세포에서 세포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타겟 세포가 위캠1을 항시 발현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세포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사실상 염증이 있는 세포들은 아니지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위캠1이 항시 발현되도록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일드 타입 셀 같은 경우에는 위캠1이 발현이 안 됐지만 유전자 조작 후에는 위캠1이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포군에다가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를 처리를 했었을 때는 어떤 특이적인 결합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입자, 즉 VLA 나노입자를 처리를 하였을 때는 VCAM1이 발현되지 않은 세포에서는 특이적 결합이 없었던 반면에 VCAM1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에는 이렇게 특이적으로 결합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VLA4와 VCAM1의 특이성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노 입자를 처리하기 전에 VCAM1을 안티 VCAM1 항체를 이용하여 그 사이트를 막았더니 그 특이적인 결합이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특이적인 이 결합 정도는 이 VLA4와 VCAM1의 특이적인 결합에 인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그 컨디션에서 이 실험을 다시 실험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 세포 실험은 자연적으로 발현된 VCAM1 실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앞서서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VCAM1을 발현하였다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염증을 유발하여서 타겟 세포가 염증이 있어 VCAM1을 과다 발현하는 내피세포를 이용을 해서 방금 그 실험을 다시 재현해 보았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염증이 없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VCAM1을 발현하지 않지만 염증을 유발시키면은 VCAM1이 이렇게 과다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를 사용을 했을 때는 특이적인 결합이 없었지만 VLA 나노 입자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 VCAM1 사이트가 항체로 막히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을 코팅된 나노 입자가 염증 있는 세포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약물을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한 약물은 덱사메타존이라는 약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약물인데 그 이유는 이것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염 치료제로서 현재 병원에서 그 항염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의 사망률 감소를 시켰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상황에 더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덱사메타존을 나노 입자에다가 로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세포막을 씌운 다음에 그 약물 로딩을 확인하였는데 드럭 로딩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되었고 이캡슐레이션 이피셔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되었고 그 릴리스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을 때는 보통 이렇게 드럭 로딩된 나노 입자 가 보이는 티피컬한 그런 릴리스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딩된 덱사메타존 약물이 로딩되었든 안 되었든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 실험을 실행하였는데요. 먼저 LPS로
그 세포에 염증을 유발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 약물이 로딩된 나노 입자를 투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염증 정도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인터루킨 6의 양을 측정을 함으로써 얼마나 염증이 되었는지 염증의 레벨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모델을 좀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LPS 처리 전과 후에 인터루킨 6의 레벨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예상했다시피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IL6 레벨이 보여지는 반면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IL6가 디텍트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약물이 로딩된 나노 입자와 그 약물 자체만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 효과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클리니컬리 유의미한 그 농도에서는 저희 그 나노 입자에 인캡슐레이트 됐다고 해도 이제 그 프리 덱사메타존만 처리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사메타존과 LPS 이외의 것들이 혹시 그 염증의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코어 머티리얼, PLG의 코어 머티리얼이라든지 이제 그 더 쉬운 세포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염증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여가지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코어와 세포막 자체만으로는 염증을 유발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염증이 유발됐다면은 그것은 LPS에 의한 것이고 염증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덱사메타존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타겟팅과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쥐의 그 폐에 염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그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그 VLA 나노 입자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였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다른 기관에서는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나 VLA 나노 입자나 디스트리뷰션 정도가 똑같았던 반면에 폐에서만큼은 그 VLA 나노 입자가 특이적으로 더 선호해서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덱사메타존이 그 항염 치료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투여나 과다 투여를 했을 때는 콩팥에 무리가 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그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리에티닌 레벨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제 이것이 콩팥의 그 독성을 측정을 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 매일 9일간 투여를 한 결과 그 덱사메타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성이 확인되었지만 저희 그 VLA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컨트롤과도 맞먹을 만큼 그 독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효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폐 염증 소염 효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였는데요. 먼저 LPS를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폐에 주입을 시켜 가지고 폐 염증을 유발한 다음에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그 VLA 나노 입자를 주사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 폐를 수거를 하여 가지고 폐에 있는 인터루킨 6의 레벨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여기 그 컨트롤군 같은 경우에 치료가 되지 않는 컨트롤군 또는 그 약물만 주입했을 때 또는 그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만 주입했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었던 반면에 저희 VLA 나노 입자를 주입을 했을 때는 그 애초에 염증이 없었던 것처럼 인터루킨 6의 레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염증 그 감소 소염 효과는 H&E 스테이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세 개가 그 염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대조군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관지 세포들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폐 염증이 있었을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 그 염증이 없는
폐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포들이 얇은데 여기 그 VLA 나노 입자로 처리된 그 실험군 역시 그 컨트롤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VLA 나노 입자가 성공적으로 그 덱사메타존을 폐염증에 전달을 해서 소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그 폐염증에 포커싱을 해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있는 세포라면 티슈라면 어디든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그 플랫폼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부 염증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LPS를 그 피부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염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역시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VLA 나노 입자를 주입한 다음에 피부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거기에 그 나노 입자 축적 및 염증 정도를 확인하였는데요. 그 축적 정도는 그 앞서 보셨던 폐의 보다는 그 축적 정도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이 세포에는 그 폐에 비해서 그 혈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 정도는 폐에 비하면 조금 낮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여전히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VLA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덱사메타존만 주입을 하였을 때도 어느 정도 아예 치료가 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VLA 나노 입자만큼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 덱사메타존과 거의 그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굳이 액티브한 타겟팅이 아니라 패시브한 타겟팅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왜냐하면 그냥 덱사메타존을 주입하였을 때와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타겟팅을 하지 않고 타겟팅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폐염증의 약물 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본 연구를 요약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세포막의 복잡한 단백질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을 나노 입자에 코팅시킴으로써 약물 전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VLA4가 발현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덱사메타존을 염증 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 사이드로 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피부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 기술은 유전자 조작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고, 약물 전달뿐만 아니라 백신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일했던 UC 샌디에고의 리앙팡장 교수님 그룹 교수님과 저희 같이 일했던 학생들 그리고 포스닥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신 참가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